예, 이번에는 제2절 권리와 의무, 그래서 제22조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련된 기록을 갖춰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보건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련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설명해야 된다. 그냥 봐주시고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포함을 해서 이 관련된 어떤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존해야 된다. 이 보존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고의로 사실을 추가 기재 수정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 내용에 관련된 표준을 마련하고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공고할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내용들은 특히 이 부분 그죠? 해서는 안 된다 해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그 진료받을 사람의 주소 성명, 관련된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그다음에 그다음 치료 내용, 진료 일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이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2개에 해당이 되고 매년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되고 작년에도 아마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내용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서 필요로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서 그 정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병분 5년.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대부분 다 5년입니다. 잘 모르면 5년이 답이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연도가 틀리냐면 우리가 보통 동의서 같은 거 받잖아요. 처방전 같은 경우에 두 통이죠. 그럴 때는 2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라든 동의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방전 두 통이잖아요. 그건 2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외워두실 것이 이러한 내용을 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은 십진수다. 예방은 십진수.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록에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서 또는 십진수라고 진수 즉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는 10년이라는 거예요. 십진수 진료기록부와 여기 말하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에 대한 내용은 10년이다. 십진수. 그 다음에 진단서, 글자 색자죠. 검안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문서, 즉 보수 기록 같은 거 있죠. 그런 진단서, 검안서, 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몇 년이다? 3년이다. 글자 석자잖아요. 진단서, 검안서 이런 것들 3년이다.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명부 5년, 십진수에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10년, 처방전 두 통이니까 2년, 웬만한 거 다 5년, 그죠? 다 5년이죠. 그
다음에 진단서, 거반서, 그죠? 그런 것들은 3년.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은 되겠다. 그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전자의무기록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서명법에 따라서 선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우리가 작성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빨간 색깔.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그냥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냥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그렇죠?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산정보 어떤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련된 표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조 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쭉 한번 내용.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뭐 이런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쭉 있죠.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받았던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인정받았거나 인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10조의 5 전자의무 기록 표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서 그다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6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인정. 그래서 인정 기준이 이제 다음과 같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해야 되고 뭐 호환성이 확보돼야 되고 보안이 확보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7 전자암호 기록 시스템 인정 표시. 그래서 이런 인정 표시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의 3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통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 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죠 이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누가요? 의료인 또는 의료 개설자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의 4 진료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다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그 다음에 제23조의 5 부당한 경제이익 등의 취득금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그죠? 약사법에 따라서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채택하고 그죠? 처방 유도하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약 공급자로부터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하지만 그 예외 상황이 있죠. 다만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겸품폼, 그 다음에 겸품품을 제공한다든지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그리고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용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죠?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괜찮은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볼게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그죠?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이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그죠? 의료기기 채택 이제 앞에서는 그 의약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의료기기 채택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들에 대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다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다만 어떤 경우는 괜찮느냐면 겸품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역시 굉장히 큰 중징계가 이어지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은 표로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 방법 지도인데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요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된다. 뭐 지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24조 2 의료행위에 관련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죠? 제2항에 따른 제2항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사항들을 그죠?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수술하거나 뭐 할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면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서 수술 등이 만약에 지체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발생되어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의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동의에 대한 부분 표시해주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이 부분도 파란 색깔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예를 들어 수술했을 때 발생 가능한 어떤 부분들 있죠. 증상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술하고
그 수술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누구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부분들도 그죠? 환자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수술을 했을 때 발생되어지는 그런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 전후에 있어서 환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도 역시 알려줘야 된다.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가 있죠. 이 경우 요청받은 의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에 이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이라든지 내용 또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변경된 그런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 동의서에는 반드시 해당 환자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 환자로부터 받는 어떤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또는 전신 마취의 방법,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그죠? 여기서부터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밑줄 전혀 구두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바에 따라서는 구두의 방식을 서로 병행해서 서면과 구두의 방법을 서로 병행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그리고 같은 조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널리 알린 날 기준으로 2년간 그러니까 서면 환자 동의 받은 그날로부터 해서 2년간 보존 관리해야 된다. 2년간 보존 관리해야 된다. 그죠? 그것도 동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2년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2년간 보존 관리한다.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신고 이거 빨간색으로 밑줄 쭉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밑줄 다시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자신의 어떤 실태와 취업사항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이 부분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반드시.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30조상, 여기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그죠? 의료인에 대해서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8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런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그죠? 받지 않은 의료인은요. 그죠? 이런 신고 3년마다 그 실태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보수교육 이수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우리가 반려할 수 있다는 거. 반려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의료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이 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 그죠? 3년마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회 같은 것들이 의사중앙회, 뭐 치과 의사중앙회 이런 중앙회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내용 세 가지 꼭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행령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법에 따라서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사항 등을 그죠? 해당되는 법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다만 그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 업무를 법에 따라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에게 위탁해서 이러한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방법이라든지 절차 관련된 어떤 필요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그 내용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에 대한 어떤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사항 등을 신고하려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신고서, 즉 의료인의 실태 등과 관련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중앙회, 의사중앙회, 치과의사중앙회, 뭐 간호사 이런 데 있죠. 이런 중앙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할 때 신고받은 그 중앙회장은 그 신고한 사람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를 반드시 해야만이 신고를 접수를 받고, 만약에 이 해당되는 신고인이 이수를, 즉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은 그 신고를 반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중앙회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라고 하는 건 6개월마다를 이야기합니다. 반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각 중앙회장이 이런 거 위탁받아서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중앙회장은 이러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받았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다만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건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회의 중앙회장은요, 만약에 이렇게 신고한 의료인이 예를 들어서 그 효력이 정지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26조 변사체 신고인데 요거요 단 2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 5개입니다. 요 부분이 17년도에도 국시에 나오고요. 국시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그죠? 간호사는 포함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어떤 사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체를 금환해서 자연사가 아니고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죠? 이러한 의료인들이 사체를 금환했을 때 변사한 것으로 의심이 될 때는 해당되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발생되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의료인은 누구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입니다.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 번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그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 두 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둘째 주 셋째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